자, 오늘 이런 세 종목에 대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두 번째는요, 해마로 푸드서비스, 마지막은요, SK텔레콤입니다. 세 분께서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먼저 투자 의견, 긍정이다, 부정이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한 분이 불을 꺼 주셨는데 의견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체적인 의견 확인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제마진 회복세 역시 정제마진 개선 기대, 사업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자, 정제마진과 이익 전망치 쪽으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유주 괜찮고요. SK이노베이션도 2%대 상승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팀장님? 네, 스팟 기준 복합 정제 마진이 1월 말 배럴당 3.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지난주에 약 6달러까지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1월 말 이후 전 제품에 걸쳐 스프레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휘발유가 눈에 띕니다. 2008년 이후 처음 두바이 대비 최대 마이너스 0.9달러까지 하락했던 휘발유 마진이 지난번에 3.3달러대로 높아졌고 최근에 추가 확대되면서 4.2달러까지 상승세가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레깅 복합 정제 마진이 3월 초 기준 1분기 평균 8.5달러로 2018년 말 급락했던 유가가 반영되면서 스팟 정제 마진보다 레깅 정제 마진이 더욱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정유사들이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지난주에 헝가리의 넘버2 배터리 공장 약 1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기타 사업부에 있던 LIBS나 소재 부분 물적 분할로 4월 1일 신석 법인인 SKI 머티리얼즈 설립 계획이 공시가 됐습니다. 향후 투자 및 운영 효율성 향상과 연간 30% 내외 이익 창출하는 배터리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회가 될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아마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내의 WTI 정상화에 따른 가동률 조정과 그리고 IMO 실행으로 정제 마진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본업 개선과 함께 신사업 성장 매력까지 높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2분기 이후에 움직임을 겨냥한 비중 확대 시기가 바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해마로 푸드서비스. 자, 오늘로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이고요. 오늘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3%대 견조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유효한 구간이다. 그리고 외형 확장, 해외 로열티 쪽에 또 주목을 해주셨고요. 매출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외식시장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해마로 푸드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신제품 인크레더블 버거 출시로 11월과 12월 매출 성장폭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크레더블 버거가 현재 이제 맘스터치 버거류 판매 비중에 약 1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표 메뉴인 기존의 싸이버거를 비롯한 기타 버거 메뉴 대비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매장에서 레토르트 삼계탕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최근에 지난 겨울철을 겨냥하면서 닭게장이라든지 닭곰탕 등을 출시했기 때문에 매장의 객단가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분기 맘스터치 가맹점이 25개 늘어나면서 2018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가 1,170개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가맹점 증가 수가 약 45개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외식시장 불황에 대한 우려가 무색할 정도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지속적인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그리고 최근에 배달 앱과 그리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온라인몰 런칭 등을 통해서도 상당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 휴가 버블의 높은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실적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SK텔레콤으로 가보죠. 이 종목이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팀장님의 자세한 의견도 좀 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진희 부장님께서는 기술적 반등 후에 비중 축소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는 좀 관망할 만한 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5G 서비스 시작의 기대감 그리고 장기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장 후반 들어서 반등폭을 좀 확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근본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이슈가 해결이 됐습니다.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시기에 오히려 3월 달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 주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5G 요금제 출시 지연이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우려와 달리 발표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4월 발표될 5G 가입자 유치 동향과 요금제 이동 현황은 현실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중간 배당 증대가 또 유력하기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배당금 상향 조정이 기대되고 있고 자금 소요 없이 T브로드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경쟁이 완화되고 유선 매출 시장 성장 기대감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기부의 SK텔레콤 5G 요금제 신청 반려 보도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이미 4월 초에 관련된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는 것이 이야기가 됐고 현재 정부의 스태튼상 좀 빠르다면 오히려 3월 말에 결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한 한국 정부 특성상 5G 요금제 인가가 늦게까지 미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요. 저가 요금제가 5G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예상 트래픽을 감안할 때 저가 요금제에 대한 채택률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5G 요금제가 출시되는 4월 초 이후에 SK텔레콤 주가 반등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4월 발표될 조기 어떤 그 5G 가입자들이 요금제 선택이 초고가 위주로 이루어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초기 5G 신규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월 6만 9천 원 내지는 월 7만 5천 원 정도 이상의 요금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는 결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 SK텔레콤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저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매수에 기회를 줄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당한 어떤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보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해마로 푸드서비스, SK텔레콤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세한 의견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시황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만기일인 오늘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중국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뚜렷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18%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215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웁니다. 0.53% 상승, 758포인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0.2% 상승한 276포인트 지나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소형 IT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다가 이 장 막판 쪽에서는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215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시 부근까지는 상승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과 상승을 오갔고요. 2142선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오면서 2150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은 아래로 16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 순간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네요. 현재 기관이 6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과 함께 많이 빼고 있는데요. 현재 2,033억 원 매도세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만기일인 만큼 계속 수급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89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상승을 주고 있죠. 장중 5개월 만에 7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장중 76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0.5% 상승 76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로 전환한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매수량을 조금 빼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꾸준한 매수 들어옵니다. 801억 원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191억 원 매수, 개인 쪽에서는 74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0.2%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14% 오르는데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고요. 오늘 LG화학 1.65% 상승세 보여줍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2차 전지 쪽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1.4%가량 밀리고요. 현대차가 주총을 앞두고 계속 매도세가 커지면서 3.67% 하락세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이오 투톱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3.13%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대체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CJENM과 바이로메드는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가던 바이로메드 오늘장은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시총 3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신라젠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지만 1.4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7만 원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69,200원에 진행됩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포스코캠텍은 보합권이고요. HLB가 3.4%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거의 2% 가까이 약세입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소형 IT주들이 잘 갑니다. 그 가운데 급등하는 종목들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니셈이 15% 급등, 테스도 14%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핸드폰 관련주인 인터플렉스도 10%의 강한 흐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중소형 장비 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9%의 상승, 사이맥스와 그리고 SNS텍, 크로바 하이텍도 8에서 9%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 항공주 보겠습니다. 최근 이 보잉 737 맥스에 관해서 이 추락 사고 이후 항공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이제 운항을 중단하겠다, 도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티웨이홀딩스가 5.5%의 상승 주고요. AK홀딩스,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도 1에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종목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합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현재 양봉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앱을 22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좀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10만 6,500원까지 오르면서 2.8%의 상승세입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올해 첫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오늘 오프닝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에 유의하자 말씀드렸었는데, 자, 변동성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긍정적인 변동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지 두 분과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정 고윤기연구원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일단 장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가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대북 관련 모멘텀이 조금 많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모멘텀이 상실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대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성공단 확장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라지고 나서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였죠.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그 12조 6천억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 사업을 대해서 좀 연내 조기 착공을 하고 향후에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좀 착공 시기를 좀 단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국내 경제 자체가 취업률이 하락하는 부분과 함께 추경 예상도 지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의 어떤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간접자본, 즉 SOC 투자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이 나면서 금일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코론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금호산업 그리고 현대건설과 GS건설들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해서 SOC 사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GS건설이 수주한 이제 만덕과 센텀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7월 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북선 경전철 공사는 10월 달, 그리고 코론 글로벌이 수주한 광명과 서울 고속도로 공사는 3분기 중으로 좀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지정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대형 건설사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건설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조기 착공 추진을 한다는 소식, 그 이슈 속에서 건설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몇 종목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 쪽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가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업종 볼까요? 예, 뭐 금일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뭐 반도체 제조 장비 그 투자 규모가 내년에 이 사상 최대 규모를 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지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그 엔비디아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 반도체 제조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2% 상승했는데요. 사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그 제조 장비 투자 규모가 내년에 그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면은 자,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670억 달러로 올해보다 27%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반도체 호황이 한창이던 지난해에 한 620억 달러 수준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커졌는데요. 자, 이번 전망으로 인해서 반도체 불황을 그 예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업계가 내년부터 다시 장비 투자에 시동을 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 내년에 그 반도체 시장 상황이 올해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자, 수요 부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좀 전망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 반등 시기가 올 하반기로 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쌓였던 이 재고가 지금 해소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글로벌 IT 업체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 이 수요 증가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반도체 주가 바닥은 그 W자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좀 보여졌었는데요. 자, 올 초에 이 바닥을 확인한 후에 1월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월 중순 이후에 좀 주춤한 흐름인데요. 근데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네. 자, 원래 실적 컨센서스 하향이 이제 공식화되는 구간에서 주가는 다시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업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만을 좀 반영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업황의 회복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주의 선전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부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주 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요. 관련된 살펴봤는데 일단 업황 회복 속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코스피 상황 또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뭐 항공업종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 큰 이슈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난해가 10월달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그리고 불과 5개월 정도 뒤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종은 보잉 침살실 맥스 8입니다.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건 이제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향후에 이러한 기종을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항공주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270억 달러 정도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이제 보잉과 베트남 정부의 어떤 보잉사의 그 200억 달러 되는 그런 비행기 구매 또한 일단은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된 항공기에 대해서 운항을 지금 중지를 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행이 일단은 좀 중단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이슈가 조금은 좀 잠잠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한중 항공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노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LCC 즉 저비용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신규적으로 취항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 항공사들의 저가 항공사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잠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기대와 그리고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이슈가 인해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현 구간대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 다 나왔고 어느 정도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보잉과 관련된 비행기 구매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 향후에 5월과 관련된 좀 날씨가 풀렸을 때 네. 여객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증가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LCC 업체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 격화 이야기도 사실 좀 리스크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청주라든지 뭐 에어로케이라든지 뭐 여러 뭐 이제 신규 저비용 항공사 3개 정도로 이제 면허를 취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국내 쪽 위주로의 어떤 그 항공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단거리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까지 이런 동남아까지 지금 신규 출항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조금 선점에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의 매수세가 오히려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황성수 이사와도 이야기 나눠보죠. 코스닥 마감 특징 업종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그 2차 전지 소재지들 중에 강세를 네. 띠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특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내기주인 그 에코프로 BM이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첨보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5일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에서 그 물적 분할된 그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인데요.
뭐 전기차 주행 거리에 대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대용량 그 배터리 셀 제조에 이 필수적인 그 하이니켈계 그 양극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에코프로 BM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또 이 포항 공장에 추가로 한 약 2,300톤 정도의 이 증설이 그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규모 증설에서 외형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첨보 같은 경우에도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지난 2월 11일에 그 상장되었습니다. 자, 첨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인데요. 그 2차 전지의 충전을 그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명을 길어지게 하는 이 고출력 소재들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네. 지난 2월 11일에 상장되었고 공모가 대비 약 70% 이상 올라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단기 급등으로 매수 인해서 이제 체결됐습니다. 법적 논란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원래 실적 증가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공모 자금의 그 대부분을 2차 전지 캐파 뭐 증설과 연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2차 전지 뭐 관련주들은 뭐 흐름이 상당히 좀 주춤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월에 뭐 EU나 중국, 미국에서 이 전기차 판매가 뭐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주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 경쟁 강도가 좀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게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신규로 진출한 업체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 업체들도 저 증설의 규모를 계속 늘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설 경쟁이 뭐 국내 뭐 관련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수요 증가의 속도가 이 공급 증가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기존 업체들의 뭐 증설이나 뭐 신규 업체들의 이 진입을 감안해도 이 수요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심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봤는데 에코프로 BM 첨보 계속해서 견조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후반 좀 힘이 약해져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0.6%대 빨간불을 현재는 켜내고 있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영기 연구원님 한 업종 더 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약간 코스피는 코스닥과 다르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도 약간 좀 틈새 시장으로 많이 오르는 업종들이 좀 경기 방어주 위주인 뭐 어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혹은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재, 골판지 업종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의료 정밀 업종이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종이 목재, 선물 옵션 그다음이 당월 앞서 만기 말씀드린 종목 건설 거래가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종료됐습니다.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업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일을 놓고 본다면 중국 정부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막으면서 골판지 폐지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골판지 업체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폐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폐지를 활용을 해서 원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차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 원지와 폐지가의 가격 차가 좀 좁혀지면서 좀 주가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친환경,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LNG 관련 뭐 이런 이슈라든지 친환경 같은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이 포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택배, 뭐 온라인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어떤 골판지 업체들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수요 성장에 발맞춰서 좀 성장한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이렇게 보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종이 포장을 통해서 지금 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거래로 놓고 본다면 요즘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온라인 식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배송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플라스틱이라든지 용기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종이 포장으로 더욱더 수요가 좀 많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이러한 골판지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과 그리고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업종군도 약간은 포트폴리오